반갑습니다. 송재준입니다. 제가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좌우림 김윤아 씨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요. 저는 이 김윤아 씨에 대해 가지고 개인적인 악감정이 하나도 없습니다. 오히려 저는 그 김윤아 씨가 그 만들었던 노래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최근에도 많이 들었었어요. 그 스물다섯, 스물하나였나? 스물다섯, 스물여섯인가?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. 그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노래거든요. 개인적인 악감정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차례나 이렇게 좌우림을 공격하고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과거 우리가 2008년도 광우병성돈 때 내버려 뒀던 거, 그냥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뭣도 모르는 소리 같은 걸 하고,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워낙에 또 영향력이 큰 분들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선동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 꼴을 우리가 또다시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뿌리부터 잘라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강력하게 지금 김윤아 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제가 김윤아 씨에 대해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, 이분이 아직까지 전혀 반성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가요? 그냥 좀 진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겠다는 의지가 일말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윤아 씨뿐만 아니라 남자 배우죠, 그쵸? 장혁진이라고 하는 분 또한 마찬가지로 이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 가지고 비판했습니다. 이 사람은 조금 더 강하게 비판했었죠, 그쵸? 대놓고 일본보다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무슨 놈이라고 하는 글자까지 붙여가면서 굉장히 저급하게 비판했는데, 자기가 생각할 때 논란이 조금 될 것 같은지 그 글을 쓱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. 김윤아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지,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, 그리고 또 그 악플이나 비판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지금 태도의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김윤아 사태가 발생하고 좌우림이 좌우림으로 바뀐 이 상태에서 도대체 김윤아 씨가 어떤 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지 그거를 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. 자,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와 있어요. 역시 세다 이러면서 지금 김윤아 씨가 악플이 막 많이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. 실제로 제가 인스타에 보니까 이런 댓글을 달아놨습니다. 우와, 말로만 듣던 그분들이 친히 댓글 달러 와주시다니 직접 만나는 건 오랜만이에요. 이렇게 지금 적어놨는데, 말로만 듣던 그분들이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. 약간 좀 그러니까 찌제명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그 이찍들이라고 하는 표현 아십니까? 2번 찍었다라 해서 이찍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. 약간 그거를 지금 지칭하는 것인지, 그분들이라고 하는 게. 그리고 또 직접 만나는 거 오랜만이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, 김윤아 씨 주변에서도 좀 끼어 있으신 상식적인 분이 계셨나 봐요. 그래서 김윤아 씨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? 너 정신 차려라, 음악이나 똑바로 열심히 할 것이지 괜히 그냥 뭣도 모르면서 이상한 소리 떠들어대지 마라 라고 직접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보죠. 그러니까 직접 만나는 거 오랜만이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, 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. 김윤아 씨가 직접 이런 식으로 장문의 댓글을 고정을 해놨어요. 그러니까 댓글을 고정해놨다는 게 뭐겠습니까? 김윤아 씨가 이 사람의 의견에 동의한다 라기보다도 이거를 이제 그 댓글을 고정을 시켜놓고 좌표 찍기 같은 걸 하는 것이죠. 자기 지지자들, 그리고 또 개딸들로 하여금 이 사람을 대신 좀 반박해달라, 대신 좀 조롱해달라, 조리돌림 같은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댓글을 고정시켜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, 김윤아 씨가 고정시켜놨던 저 댓글이 하나부터 열까지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2011년도에 사고 당시 어쩔 수 없이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도 우리 연안의 방사성 수치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. 실제로 그렇거든요. 2011년도에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습니다. 지금 2023년도잖아요. 방류는 그로부터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. 그럼 지난 12년 동안 여러분 무슨 해산물 드시면서, 회 먹으면서 이거 좀 뭔가 이거 방사능 같은 게 있나? 이런 걱정이 되신 적이 있으세요? 그때도 문재인 정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죽창가를 외치면서 반일 선동을 할 때, 그때조차도 심지어 무슨 해산물에 대해 가지고 이거 방사능 들어가 있네, 후쿠시마 이거 연관돼 있네, 우리가 이거 전부 다 수입 금지해야 된다, 이런 식의 운동이 벌어졌습니까? 없었거든요. 아예 그런 게 일말 없었습니다. 실질적으로 오염수가 방류가 됐었을 때 10년이 넘도록 오염수가 방류가 돼도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, 처리수를 지금 방류한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? 상식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 없고요. 그리고 또 뭔 얘기가 있냐, 사고기와 정상 운영 중인 것은 다르다, 이런 얘기도 많은 사람들이 하죠. 실제로 저게 민주당이 하는 주장이고, 또 누가 하는 주장입니까? 중국이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. 중국 같은 경우는 원전의 개수가 일본에 비해서 수십 개나 된다, 그리고 그것도 다 해안가에 다 깔려있다. 근데 중국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죠, 아무 말도 우리가 못하지 않냐 라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? 비교할 걸 비교해라, 우리 거는
사고가 나지 않았고 일본 거는 사고가 났다라는 것인데, 마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? 우리가 그 아이폰 같은 거, 휴대폰 같은 거 쓰다가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. 그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받았어요. 그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. 그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휴대폰을 가지고 우리가 애플한테 가가지고 야, 나 이거 1년 전에 고장 났었던 거야. 그러니까 다시 바꿔줘. 이거 문제 있는 거야. 이렇게 주장하면 되겠습니까? 1년 전에 고장이 났건 2년 전에 고장이 났건 몇 년 전에 고장이 났건 수리가 돼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. 근데 그거를 지금 주장하는 건 똑같은 거라니까요. 민주당이나 중국이 하는 얘기가 일본의 그 원전은 고장났던 원전이다. 뭐가 중요하냐면 과거에 고장이 났다라고 한들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지금의 데이터에 따르면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.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삼중수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, 그렇죠? 근데 우리가 후쿠시마 방류할 때 삼중수소가 나오는 게 맞아요. 근데 문제가 뭡니까? 일본이 지금 처리수를 방류할 때 나오는 삼중수소의 양이 전 세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극히 적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 지금 데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? 후쿠시마로 인해 가지고 22조 정도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대한민국 지금 뭐 원전만 하더라도 54조고요. 중국 281조. 그럼 뭐 독일, 영국, 미국, 프랑스 가게 되면 훨씬 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삼중수소가 많이 나옵니다.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일본은 오히려 제일 적은 수준이란 말이에요. 이것만 지금 그래프로 보고 있으면 더 기가 찰 도르신 거 아니겠습니까? 일본이 지금 저거를 가지고 우리만 하더라도 지금 뭐 10배 정도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고 또 전 세계가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삼중수소 배출 허용치가 국가마다 다 있는데 그 국가 허용치를 중국은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김연아 씨가 고정 댓글 해놨던 저 댓글은 하나부터 열까지 뭐예요? 맞는 말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맞는 말들을 보면서 김연아 씨는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? 내가 조금 비판하기는 힘들 것 같고 내가 조금 하기는 귀찮으니까 개딸들 보고 좌표 찍어 놓으면 알아가지고 이거만 조리돌림 해주겠지?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. 그러니까 김연아 씨는 지금 어떤 겁니까? 원천적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지도 없고 확인해보겠다라는 그 노력조차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논란이 터지고 난 다음에 김연아 씨가 보이고 있는 반응을 보면은 더 기가 찹니다. 이런 식의 글을 지금 공유하고 앉아 있어요.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 반대 서명 운동을 해달라. 뭐 이런 것들 지금 공유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김연아 씨가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. 중학교 과학 때 우리가 배우지 않았냐? 물의 순환이라 그래가지고 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땅으로 가가지고 토지까지 이어져가지고 전부 다 돌 수밖에 없다. 뭐 이런 지금 그림까지도 올려놨는데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. 이게 지금 방류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자연 생태계 안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? 방사능 피폭이라는 게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.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토양이 됐거나 나무가 됐거나 지금 뭐 동물이 됐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. 비가 내릴 때도 자연적으로 우리가 피폭을 당합니다. 심지어 그렇게 비가 내리는 것로부터 당하는 피폭보다도 뭐가 더 작다는 거예요. 일본에 지금 방류하겠다라고 하는 그 삼중수소나 그런 것들의 양이 더 적다니까요. 왜 이걸 도대체 이해를 못 하십니까?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. 그리고 또 우리가 굳이 그거를 따지겠다라고 하면은 김연아 씨가 누구부터 비판해야 돼요? 중국부터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바다에다가 저렇게만 지금 수십 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. 그리고 뭐 플라스틱 환경 파괴의 주범 아닙니까?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양쯔강에서 나오는 저 유출량이 이거 뭐 그래프가 이게 표시가 안 돼가지고 기억적으로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. 이런 상황인데 김연아 씨가 중국의 어떤 그 환경 문제에 대해 가지고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아예 그냥 언급도 하지 않고 후쿠시마 처리수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걸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답답하면서 김연아 씨한테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댓글을 달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김연아 씨가 공유하고 있는 글 한번 보십시오.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통탄하고 한국 정부 모두 참담하다. 일본 오염수 퍼지는 거 보세요. 재난영화 따로 없다. 우리가 자연에게 해준 게 뭐 있냐. 인류 멸망 얼마 안 남았다. 아따마 정신 이상한 애들 글 읽으려고 하니까 저도만 정신이 피곤한 것 같은데 이거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어요. 뭐 프로필 사진도 이상한 괴물 같은 거 해놔가지고 약간 좀 귀여운 괴물이긴 하네. 사과 먹으려고 하는 모든 지금 뭐 김연아 씨가 공유하고 있는 글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막 답답함을 느껴요. 방류로 인해 가지고 플랑크톤들이 다 막 사라지게 생겼다. 우리도 뭐 질식사 할 수 있다. 완전히 그러니까 광우병 때 나왔던 그 얘기를 지금 막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제가 보기 이것도 창의성인 것 같아. 광우병 때도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뭐 뇌가 뭐 어떻게 구멍이 뚫린다.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뭐라는 거야. 일본 뭐 방류 같은 게 되게 되면은 플랑크톤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뭐 질식사를 할 수가 있다. 뇌가 구멍 뚫리는 거나 지금은 일본 방류로 인해가지고 질식사 하는 거 똑같은 수준인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이렇게 그 좌파라고 하는 인간들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뇌의 지능이 그대로야.
내가 보기에는 다윈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 조사시켜봐야 될 것 같아. 연구 과제인 거 아니겠습니까? 인간이 진짜로 진화를 하는가? 요정님을 세 분이나 아련할 예정으로 가슴이 콩당콩당하다라고 하는데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사시기 바랍니다. 정신 차릴 생각이 없으면은 입이라도 가만히 계세요. 그게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